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네요. 6시 1교시 방송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출석을 하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역시 부지런한 분이 모든 일을 잘합니다. 성실한 분이 참 좋아요.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겁니다. 똑똑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보면 인간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간관계 망치는 최악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멀쩡하던 인간관계를 이 사지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사지. 이 사지로 몰아가는 이 최악의 행동이 있습니다. 최악의 행동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혼자 상상하는 것이다. 최악의 행동.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알아주길 기대하고요. 상대방의 생각도 묻지도 않고 혼자 상상에 판단을 한다면은 결국에 인간관계는 다다르게 되는 거죠. 막다른 길에 다다릅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더라.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 상대방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해라. 솔직하게 표현하자. 확실하게 물어보자.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솔직하게 표현하자. 확실하게 물어보자.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식은 뭐 다양한 소식들이 많아요. 요즘 보니까 이재용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요즘 반도체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미국 내 그 파운드리의 그 핵심 거점이죠. 텍사스주의 테일러 오스틴 공장 건설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한 268억 달러 정도 추산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체 조사를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자국의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 등에 대한 그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 현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미국이요, 그 보조금을 내세워서 전 세계 반도체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도 공장 건설 등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 효과를 감안을 하면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도록 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21일 삼성의 오스틴 생산 법인이 있어요. 그 발간한 23년 경제적 영향 보고서. 여기에 따르면은 오스틴 테일러 그 팹 건설로 창출된 경제 효과가 268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규모고 삼성의 그 테일러 팹 건설 전인 2021년과 비교를 하니까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삼성은요, 그 1996년부터 오스틴시에다 180억 달러를 투자를 해요. 그래서 2개의 팹을 운영 중인데 21년 말부터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170억 달러의 규모의 파운드리 제2공장도 연내 가동 예정이죠. 이렇게 SAS는 반도체 팹이 지역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SAS는 지난해 오스틴 지역에서 직접 일자리 5,322개, 간접 일자리 12,344개를 창출을 했고, 테일러에서는 직간접 건설 일자리 18,161개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SAS가 1년간에 낸 현지 직원 급여가 17억 달러입니다. 17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SAS가 내는 연간 세금이 2억 4,560만 달러에 이를 만큼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큰 보탬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삼성은 반도체 공장이 현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이 보고서 보니까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글로벌 파운드리가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다음날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초과 이익 시에 보조금 최대 75% 정도 환수, 그리고 중국 내 증설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전제로 해서 자국의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시행을 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를 포함해서 미국 기업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랑 그 미국 그 전투기용 반도체를 그 제조하는 영국의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 등 세 곳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랑 그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반도체 공장 건설 시에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공장의 건설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서 국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업이 아닌 그 각국 정부 차원에서 총성 없는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그 위기 상황에서요. 한국의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혔어요. 실제 2019년에 보니까 2월 부지 선정 후에 22년 착공 예정이던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이 지자체랑 인허가, 시민단체 반발 등에 좀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첫 번째 공장은 당초 계획보다도 그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어.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그래서 반도체 관계자도 그래요. 투자를 그 계획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과감하게 풀리지 않는 규제 문제다. 그래서 정부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 이견을 조정하는 등 규제 해소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좀 나서라.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나서가지고 좀 해줘야죠. 도와줘야죠. 자꾸 어렵고 힘든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반도체 그 설계 자산 IP 그 회사인 ARM 암하고 협력을 강화를 해요. 그 암이 주력하는 차세대 그 시스템 온칩 IP를 삼성전자 그 첨단 공정에 최적화함으로써 기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봅니다. 올해 그 AI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향후 AI 그 칩랩 솔루션 등 차세대 그 제품 협업을 강화해가지고 대만 TSMC하고 미국 인텔과의 그런 경쟁 속에서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그 파운드리 사업부는 그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반의 최첨단 공정에 그 ARM의 차세대 그 시스템 온칩 IP를 최적화해가지고 두 회사 간의 그 협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팹립스가 생성형 AI 시대에 걸맞은 SoC 제품 개발 과정에서요. 이 GAA 그 공정 기반으로 설계된 그 ARM의 그 차세대 코텍스 X 그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하죠. 이거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가 최첨단 IP 개발에 필요한 그 파운드리 공정의 정보를 그 ARM하고 같은 IP 파트너에 전달을 하면은 IP 파트너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된 IP를 개발을 해서 국내 팹립스 고객한테 제공하는 식으로 협력을 이제 지속해 왔죠. 그 팹립스 입장에서는 최첨단 공정인 GAA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하고 비용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은 경쟁사인 대만 TSMC하고 최선단 그 파운드리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협력을 발판 삼아서 3나노미터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지난 22년 6월에 세계 최초로 GAA를 3나노 공정에 도입을 했고 현재 GAA 기반의 3나노 1세대를 이제 양산 중에 있어요. 1세대. 2세대 공정을 현재 개발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의 파운드리는 2018년 7월에 ARM하고
7나노, 5나노의 핀펫 공정 기술로 협력 확대를 발표하는 등 ARM하고 10년 넘게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삼성은 IP 분야의 상당 부분을 ARM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재용 회장이 22년 그 10월에 그 방한한 그 암의 최대 주주죠. 손정의. 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가지고 아주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두 사람의 우호적인 관계도 장기간 이어갑니다. 이번 협력에 대해서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그 부사장이 암과의 그 협력 확대를 통해서 두 회사 그 고객들한테 생성형 AI 시대에 걸맞은 혁신을 지원하게 됐다. 그래서 삼성과 ARM은 단연간 쌓아온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최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고요. 이번 설계 기술 최적화를 통해서 팹립스 고객들한테 최선단 GAA 공정 기반의 초고성능 초저전력 그런 코어텍스 CPU를 선보이겠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경기 불황에도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생성형 AI를 비롯해서 AI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진했던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성은 지난해 4분기 고객 재고 조정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시장 수요가 감소해가지고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했어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 단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가 GA 공정에 맞는 IP를 준비한 것으로 파운드리 시장 내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GPU에 능가하는 CPU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저전력이 필수인 만큼 삼성전자랑 ARM의 협업에 더 많은 팹립스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간의 파운드리 사업 성장을 위해서 IP 파트너들과의 생태계 확대를 강조했는데 경기한 사장도 좋은 호텔을 만들려면 고객이 와서 편하게 지낼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서 팹립스 확보를 위한 IP 포트폴리오 강화를 언급한 바 있죠. 또 삼성은요 ARM을 비롯해서 국내외 그 IP 파트너들하고 파운드리 생태계 확대를 통해서요 파운드리 고객 수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28년에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이 24%로 예상이 돼요. 이는 23년 12%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IP 업체하고 팹립스가 적다는 것은 여전히 한계다. 그래서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중요해진 것은 설계 기술 최적화 노하우를 쌓는 것도 과제라고 하죠.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연평균 13.8% 이상 성장 중이고 오는 26년 시장 규모는 1,538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네요. 그 중에서 5나노 이하의 그 최첨단 공정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5나노 이하 공정 매출은 전체 24.8%를 차지했고 26년 41.2%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하여튼 뭐 치열하게 또 기술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그 20일에서 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네오죠. 이 네오 QLED 그리고 올레드하고 24년형 TV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2024 유럽 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은 이번 테크 세미나에서 삼성전자는 AI 중심의 화질 기술력과 강화된 맞춤형 경험을 집중 소개를 했어요. 24년형 네오 QLED 8K에는 전년도 제품 대비 8배 많은 512개의 신경망과 2배 빠른 신경망 처리 장치 NPU라고 하죠. NPU를 적용한 AI 프로세서 NQ8 AI 3세대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화질 컨텐츠를 8K 화질로 보는 거예요. 8K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TV도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아가지고 큰 실적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